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조용호 헌법재판관을 하신 우리 건국대학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고시 공부하신 그 얘기를 들었고, 이번은 이제 판사 시절 얘기를 네.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판사 인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이 되긴 되는데 인지가 이제 뭐 성적으로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판사 임용이 인간이 몇 명이나 됐나요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법원으로도 가고 검찰로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십교에서는 거의 60명 가까이가 법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한 30명 내외 분이 검찰로 갔고 또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 계약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이제 법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지는 대충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첫 임지가 대전지방법원이었습니다. 원래 고향도 그쪽 네,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충남 청양인데요.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서 하니까 이제 식구들이나 뭐 친척들은 뭐라 하나요? 판사로 임관되니까? 뭐 물론 이제 고시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판사 임명받은 그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그때 당시에 가문으로서도 영광이었으니까요. 그럼 이게 몇 년도에 판사가 이제 되신 거예요? 1900 법무관 마치고 1983년 9월에 임관됐습니다. 벌써 진짜 오래됐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초임 판사 시절은 뭐 어떻게 그때 일은 많았나요, 그때? 그때도 이제 지방에 따라서 이제 사무분담에 따라서 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법원이 참 사건이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판결문 쓰던 게 어떻게 썼나요? 그때는 손으로 썼나요? 이거 어떻게 썼나요, 그때는 그게? 그 미롱제 이제 손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이제 초고를 손으로 쓴 다음에 이제 부장님이 고쳐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선고를 한 다음에 이제 타자원이 타자를 쳐서 이제 그래요? 그걸 원본으로 보존한 거죠. 신기하네. 그럼 그 당시에도 이제 그 판사님이 많이 그 초임 판사 많이 고쳐주고 그랬나요? 고쳤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특히 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판결문 작성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도제식으로 부장의 지도를 받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판사로서 또 나중에 단독 판사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뭐 요새는 야근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 당시도 야근도 하고 그때도 그랬나요? 뭐 똑같은데? 야간 뭐 필수였습니다. 그 주말에도 일하고 그때는? 예. 뭐 지금이나 옛날 거의 바뀐 게 없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판사 생활하면 뭐 즐거운 낙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판사들끼리 이제 외부인들하고 잘 어울리지는 못하니까 저희 이제 같은 직역에 있는 법조인들끼리 주로 어울리고 또 어울릴 때 뭐 같이 뭐 테니스도 하고 또 뭐 다른 기타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석 판사는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법무관 제대를 했기 때문에 3년간 사실은 바로 임관 받았으면 3년간 배석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서열이 높다 보니까 기수가 높다 보니까 그 배석 1년 하고 바로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또 그러다가 이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또 서열이 또 인사 정책에 따라서 사무분담에 따라서 이게 자기 업무 그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때 단독도 하고 또 항수부 배석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몇 명 판사분이 많았나요, 그 당시에는? 대전지방법원만 하면은 한 25명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전만 해도 뭐 몇백 명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판사님들끼리 거의 다 알았겠네요, 그러면 이웃집 뭐 검사들도 다 알고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배석이랑 항소 재판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단독이나 그 배석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 일의 양이 아닌가요, 그게? 그거는 이제 뭐 민사 담당이냐 형사 담당이냐 그것도 이제 단독이냐 또 합의부냐 항소부냐 여부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판사가 되면 갑자기 뭐 되게 엄청난 권력이나 뭐 권한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그때 판사라는 것이 권력도 없고 지갑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명감하고 어떤 자기 프라이드 뭐 그걸 가지고 일할 뿐이지 그런 권력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끼리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 해가지고 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일반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하시다 이제 부장판사는 언제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이 지방법원 배석판사 거치고 단독판사 거치고 고등법원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거칩니다. 그걸 마친 다음에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대전지방법원, 또 서산지원, 수원지방법원, 그 지방법원 판사를 마치고 80년에 아니 그쪽 90년에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사, 형사, 행정 사건 1년씩 다 해보고 93년에 대법원 재판연구원 들어갔습니다. 재판연구원 가서 이제 행정 공동부에서 행정 전담 하기 박사 있으셔갖고 나머지 그 후반 2년 동안은 행정팀장으로 고생하셨네. 연구원에 4년 있었습니다. 엄청 고생하셨구나. 그때 이제 최초로 4년 근무한 연구원. 그러니까 원래 그때 일 잘하는 사람만 붙잡아 놓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닌데요. 진짜 그럼 대법원 재판연구원 하실 때는 그때는 뭐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그 당시가 제일 힘들나요? 아니면 뭐 배석 판사가 힘들었나요 그때?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이 이게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속된 말로. 왜냐면 뭐 대법관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해야 하고 대법관님들한테 직접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했고 그랬습니다. 그때 옛날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일하면 아픈 사람 되게 많고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이 그랬나요 그럼 그때? 글쎄 그때는 뭐 그렇게 주변에 아프다는 그런 분들은 없었고 이제 개인적인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어떤 신병으로 뭐 불편해하고 그런 분들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사건이 많았나요 대법원에? 물론이죠. 옛날이나 지금은 거의 다 똑같네 그거. 그땐 또 그만큼 또 연구관이 적었으니까. 그 당시에 연구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때 전부 합쳐서 공동 전속 합쳐서 한 40여 명.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연구관 분들이 진짜 몇 명 안 됐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일 되게 많았겠네 좀 그러면. 많죠 그때. 옛날이나 지금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바쁘시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부장 행정팀장 하시면서 부장을 하시고 이제 지방법원 부장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의정부 되게 가까운 데로 가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사태 나는 바람에 의정부 사태가 뭐죠? 그게? 그때 뭐 이제 무슨 비리 어쩌고 뭐 이런 법적 거예요?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지방법원으로 갔다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거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갔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렇습니다. 고등이 아니. 네. 그럼 이제 고등부장이 언제 되신 거죠? 이제 고등부장은 2002년 이제 특허법원 부장으로 내려가서 특허부장. 그렇습니다. 진짜 벌써 2002년도 벌써 옛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고등법원 부장까지 올라가셨으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딱 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법원에서 승진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또 고등부장 올라가는 것이 승진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정부에서 이제 차관급 예우해주고 기사 딸린 차가 나오니까 그때가 제일 개인적인 영광이고 또 그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안 되면 그때는 법원에서는 또 사표내던 시절이니까 그때가 많이 고민도 되고 또 이제 일단 되면은 또 본인도 좀 영광이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 동기 판사 임관하신 분 중에 몇 분 정도나 고등법원 부장 되신 거예요? 그때? 저희 동기가 최종적으로 된 분이 16명인가 그 정도. 그게 한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죠. 그 당시도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야 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새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갖고 뭐 이런 제도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이제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 하시다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특허법원 2년 마치고 서울 고등법원에 와서 2년 동안 지적 자산권 관련된 사건 주로 하고 나머지 3년은 또 옛날에 특별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부라고 바뀌었습니다. 행정사건 3년 또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 되시면 그 당시는 판결문을 이렇게 많이 직접 쓰진 않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도 많이 일이 편한 거 아니면 바쁜 거예요 똑같이? 고등법원 이제 거기는 바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1심 재판부보다는 좀 더 심적인 부담도 크고 또 사건도 그만큼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오고 물론 이제 고등법원 배석 판사들이 이제 지방법원보다는 경력 있는 판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믿고 재판을 하는데 그때 물론 이제 고등부장이 직접 판결은 안 쓰죠. 이제 배석 판사님들이 써온 거를 이제 서로 의견 조율해가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데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만약 나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게? 물론 이제 자기 사건 파기환송
당하는 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지만 또 봐가지고 이제 수긍할 부분이 있으면 수긍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법원에 서 다뤘던 사건이 우연찮게 6건인가가 대부분 전원합의체 피고자가 됐어요. 6건이나 올라왔어요? 엄청나네. 꽤 많은데 그중에 다행히 5건은 전원합의체가 전부 다 제 판결대로 통과가 됐고, 한 건이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 소위 교회 분열 사건입니다. 아, 저 잘 모르는 어떤 사건인가요? 교회 이게? 분열 사건이라는 것이 네. 그게 이제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3번이가 바뀐 사건입니다. 아, 엄청나네. 우리는 이제 종전 전원합의체 사건 결론대로 1심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인용 판결로 처리했는데, 그때 인용 판결이라는 게 뭐죠? 1심 판결 뭐 덧붙일 거 없으면은 아. 1심 판결 기재대로 선고한다는 식으로 간단히 작성한 인용 판결입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대법원장님이 그때 교회 아주 좀 또 뭐 그런 게 있나요? 장로님이시고 밝으신 분입니다. 아. 그분이 아마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원합의체도 그렇게 많이 바뀌나요? 좀 몇 년 지나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또 깨졌습니다. 바뀌. 또 그런 게 예. 있군요. 그러면 이제 그 헌법재판관 하시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어디로 갔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치면은 이제 서열이 되면은 각급 법원장, 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 2009년에 이제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처음 나왔고, 2010년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2011년에는 서울 광주 고등법원장 마치고, 당시 이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만은 양 대법원장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이 평생 법관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장 마치고는 대개 이제 뭐 대법관이 안 되면은 사퇴하거나 뭐 변호사 개업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경력법관들, 원로법관들이 그 경륜을 사장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법원장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재판부에 복귀해서 재판을 그 당시에는 많이 그러셨나요? 그래서 많이 복귀하셨나요? 그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제 평생 법관제 그게 평소 지론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수긍을 해서 다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또 법원장 하시다가 고등법원 부장. 그러면 약간 뭐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뭐가 또?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어차피 판사라는 것이 재판을 해야 판사지. 뭐 법원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행정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판사는 역시 재판을 해야 판사고,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복귀해서 1년 동안 다시 또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신 건가요? 그러고서 이제 1년 지나서 서울 고등법원장에 발령을 내주셔서 근무하다가 40여일도 안 돼가지고 재판관 지명되는 바람에 서울 고등원장은 44일 그러셨구나. 재임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 이야기는 3편에서 듣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판사의 직업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법조계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으면 판사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어떤 인생관이나 뭐 이런 게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판사는 직업이 뭐 흔한 말로 충도 없고 지갑도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거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뭐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그게 없으면은 또 충과 지갑을 원한다면은 법관으로서는 적절할 것 같지 않고요. 힘들지만 법관 그 생활에 적합성을 가진다고 느끼면 그런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3편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